자,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가 중력과 속도가 지구가 정지해 있고 균일하고 완전한 구라고 하면 항상 어느 방향 어느 지구의 어느 표면의 어느 곳에서나 방향은 중심을 향하지만 크기는 항상 같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어떤 경우라 그랬었냐 하면 지구가 균일하지 않고 지구가 타원체이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경 쓰지 말고 세 번째 이 경우,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적도에서 상자가 자전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완전한 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자를 저울 위에다 놔두면 저울에 있는 눈금이 뭔가요? 그물체의 무게죠. 상자의 무게죠. 상자의 무게는 뭔가요? 수직항력이죠. 그죠? 그래서 요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 곱하기 ag, 그 다음에 수직항력, 요게 우리 저울에서 생각하는 무게고,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데 두 개가 합해져서 원운동을 해야 되니까 요 차이가 구심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g 빼기 fn, 이게 m 오메가 제곱 r, 적도일 경우. 그래서 fn은 이게 바로 그때 작용하는 중력과 속도 mg. 그래서 g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mg를 집어넣으면 g는 ag에서 오메가 제곱 r을 뺀 거. 만약에 적도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북극이 있으면 우리가 위도를 북극에서부터 재지 않지, 적도에서부터 재니까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 길이만큼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r 코사인 테타. 그래서 일반적인 각도 위도 테타에 있으면 r 코사인 테타로 주어지죠. 테타가 제로일 때 제일 낮고, 테타가 90도일 때 이게 0이 돼서 이렇게 큰, 다음과 같은 위도에 따른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게 적도에서 금을 사서 극지방에 와서 팔면 똑같은 금으로 무게가 더 나가니까 돈을 벌 수 있겠네. 기름도 그렇고 사기꾼의 전형이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저런 저울을 쓰지 않고 양팔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표준 질량을 놓고 이렇게 질량을 비교하는 걸로 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재밌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지구 내부의 중력은 껍질 정리하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요 한 점에서 이렇게 작은 원뿔을 생각해 보면, 양쪽으로 원뿔을 생각하면 요 원뿔에 여기 있는 질량은 요 반지름 거리 r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중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여기도 요게 r 제곱이니까 상수가 되죠. 여기 따라서 거리가 먼 거를 질량이 큰 걸로 상쇄를 해서, 여기는 중력과 여기는 중력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원뿔은 항상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항상 요게 작용하는 것은 상쇄가 되고, 이 껍질 모든 표면을 이런 한 쌍의 원뿔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하면 0이 된다. 그래서 껍질 정리를 단지 우리 이렇게 대략적인 논의로 우리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로 우리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고 밀도가 균일하고 정지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다 지구 중심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다고 칩시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실제 지구면은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들어가면 점점 뜨거워지고 액체 상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같이 있어서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다 놔두면 처음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요 안에 있는 전체 지구가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잡아당기니까 안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은 껍질이니까 중력을 작용하지 않고 요 안에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 안에 있는 게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힘이 여기 R만큼 주어져 있을 때 힘은 R제곱분의 GM 그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면 안에 있는 거는 밀도에다가 안에 있는 부피를 곱하면 되죠.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R3승.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GM 로 3분의 4파이 R3승 R제곱. 질량에서 나오는 R3승과 중력에서 나오는 R제곱이 상쇄돼서 R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뭐냐면 R이 이 방향으로 되는데 R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우리 항상 중심을 향한다는 걸로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게 상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KR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어라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지난번에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수철 그때 복원력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R에 비례한. 따라서 이거는 이 중심으로 마치 용수철처럼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진동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좀 더 있다가 진동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력도 보존력이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기준점은 우리가 무한대로 둡시다. 무한대에서의 값을 0으로 합시다.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우리 식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라지 r인 점 P에서부터 그러면 무한대까지 우리 경로에는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지름 방향으로 쭉 나가서 무한대까지 갈 때 한 길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그 중에서 여기 R만큼 떨어졌을 때 DR만큼 움직였을 때 중력의 한 1, 중력과 DR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DR 한 1은 R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는 DR과 힘의 방향이랑 DR이 부호가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 DR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GM은 요게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R분의 GMM 무한대일 때 요게 0이죠. R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 무한대를 0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그래 편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래서 한 일의 음수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나중 U-에서 처음 R인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게 한 일의 음수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우리 U는 W가 돼서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된다 이거예요. 음수라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음수라는 게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왜냐하면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무한대에서 값을 0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내려와서 가까이 왔을 때는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면 중력이 일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중첩인데 처음에 M1 하나만 무한대에서 가져오는 경우 우리 그때 한 중력이 한 2를 계산하면 되죠. 하나만 있을 때는 가져오는 거는 좌표축만 바꾸면 돼. 멀리 있는 거를 여기까지 좌표축의 중심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일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거 가져오는 거 이거 세 번째 게 없을 때 그럼 요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원들이 그 다음에 요걸 가져올 때는 요거가 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합해서 모든 쌍 다시 말하면 모든 쌍에 대해서 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한대가 기준점이니까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가져올 때 한 중력이 한 2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마이너스 5를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경로에 상관없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움직여도 요거 한 일 0 수직이니까 한 중력과 방향 수직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한 일과 요일이 같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힘은 포텐셜 에너지만 주어지면 포텐셜 에너지에 이제 R만의 함수니까 R로 미분한데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니까 다음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을 던지면, 지구의 표면에서 공을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죠.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죠. 좀 더 세게 하면 더, 아주 세게 던져도 대체 내려오냐? 전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R에 대해서 그린 걸 보면 마이너스 R분의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양수이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거의 일정 속도로 가죠.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이면 갔다가 돌아와. 작으면 조금 더 올라가다. 근데 그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과 다시 돌아오는 거의 경계가 어디냐면 에너지가 0인 경우죠. 역학적 에너지가 0인 경우죠. 에너지가 0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준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됐을 때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부분, m 없애고 v 제곱은 2배 gm 나누기 r.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속도가 이거보다 큰 속동력으로 던지면 돌아오지 않죠. 이게 뭐냐면 무한대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0으로 거의 정지한 쪽으로 가지만 돌아오지는 않는. 그래서 우리 이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케플러가 이제 중력에 관한 한, 사실 학문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티코 브라헤, 아주 많은 행성들의 운동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케플러, 그 다음에 아들이 뉴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티코 브라헤는 법칙을 모르지만 관측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관측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가서 그 자료를 좀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티코 브라헤가 의심이 많은 데다가 또 학자가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데이터를 왜 함부로 남한테 넘겨주겠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그래서 얼마나 의심이 많냐면 그 당시 그렇게 파티를 많이 했는데 티코 브라헤는 내가 파티하다가 화장실에 가면 그 사이에 자기 뒷담화를 할까봐 화장실을 안 가고 꾹 참다가 결국은 방광염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케플러가 그거를 결국은 받았어. 신뢰를 얻어서 받았어.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법칙 세계를 찾았어. 굉장히 어렵죠. 그 법칙 세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법칙 세계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뉴턴이 나중에 뉴턴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결합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코 브라에서부터 이렇게 3대로 학문적으로 3대를 내려오면서 아주 놀라운 이론적인 발전을 한 거죠. 그거의 첫 번째 법칙, 궤도 법칙. 궤도 법칙은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여태까지 원 궤도만 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죠. 사실 고전역학에서는 R제곱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속박된 상태,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궤도는 타원 형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우리 안 했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타원 궤도를 도는데 태양은 초점이 두 개인데, 타원은 우리가 보통 표준 형태가 이렇게 쓰죠. 그리고 A와 B가, A가 크면 여기서는 A가 이게 큰 거죠. 요게 A죠. A를 장축, 메이저 X, 장축의 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초점거리 이런 걸 많이 쓰지만 물리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20률, 중심에서부터 먼 데까지, 제일 먼 데까지 거리를 장축, 그 다음에 초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20률을 장축 곱하기 상수, 이렇게 써서 상수
E를 20율이라고 불러요.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래서 20율이 E가 0으로 가면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두 개의 중심 초점이 가운데 겹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에 가깝고 20율이 크면 클수록 그 아주 찌그러진 타원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20율이 약 0.74 정도 되는 걸 그린 거고, 지구는 0.0167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경우 우리 또 하나는 B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점, 초점과 궤도 중에 가장 가까운 점, 그걸 근일점이라고 해요. 근일점이라고 해서 근일점 사이의 거리를 RP, P는 뭐 파라헬리온, 아주 가까운 헬이라는 게 태양이라는 뜻이고, 가장 요 앞에 P, 멀리 가장 멀리 있는 데를 원일점 A라고 쓰는데 A파 헬리언이라고 해서 요거 RA랑 RP를 더하면 당연히 뭐지? 장축의 2배죠. 다음과 같은 RP, RA 장축의 거리 20율, 그 4개로 타원을 결정한다 이거. 그래서 그럼 이 경우 타원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럼 원일 때 우리 실제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우리 타원 궤도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운동일 경우를 생각해. 원운동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력이 90력이죠. 양변에 R을 곱해.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 2R분의 GMM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양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으면 R-R분의 GMM이에요.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R분의 GMM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R분의 GMM이에요. 원궤도를 돌 때 역학적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원 궤도일 때는 어떻게 하냐? 타원 궤도일 때는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계산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답만 가르쳐 주면 원운동을 할 때 원의 반지름 대신에 장축의 길이를 쓰면 된다.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2a분의 GMM으로 쓰면, 결과 이거를 유도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때는 원궤도를 쓴 다음에 원궤도 마지막 결과에다가 반지름 대신에 장축의 길이를 쓰면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케플러의 법칙은 3개가 있는데, 처음에 말한 궤도 법칙, 이거는 뉴턴의 법칙으로 운동 방정식을 쓰면 F는 MA를 풀면 타원 궤도가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주기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면적 법칙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각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이거는 그 원운동의 주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2법칙과 3법칙부터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